2022년 4월 27일 수요일 마밤. 오늘 얘기 제목,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냥 미리 다 알려줄게. 차트 켜봐. 오늘 요걸 얘기하려고. 어제 급락이 나오면서 친구들도 패닉에 빠지고, 그리고 패닉에 빠져가지고 전략 포기하고 방송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시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까지는 그냥 어느 정도 대략 크게는 알려주고 그때그때 이제 얘기하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그냥 지금부터의 대응 방법들 끝까지 다 알려주기로 마음을 먹었어. 나는 방송하시는 분들 전부 다 엄청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랑 그리고 용기라고 생각을 해서, 나랑 정반대인 대폭락, 대하락 의견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존중하고, 그리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영상 보고 대하락 매뉴얼 영상도 만들었던 거고. 그렇지만 얼마 전까지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나스닥이랑 믿음에 대한 미국에 대한 믿음을 강조를 하면서 이제 와서 그냥 믿으라는 이야기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문제는 최근에 이런 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나 조금 화났어. 나도 나스닥에 대한 믿음은 크지만 이것만으로 투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 그래서 내 영상 봐주는 친구들의 멘탈에 도움이 되길 바라서 그때그때 대응 방식이 아니고 지금부터 앞으로 쭉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남겨볼게. 이러면 나 앞으로 이 트렌드 끝날 때까지 무슨 얘기하지? 싶은데 뭐 내일 되면 내일 이 얘기가 생기겠지? 자, 친구들 전부 차트 켰으면 좋겠어. 트레이딩 들어가자. 띡. 자, 들어왔어? 차트 들어왔으면은 큐큐큐를 켤게. 큐큐 켜고, 아깝긴 한데 나는 일단 그런 어떤 거 지울게. 짠. 이렇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자.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이제 소개할 수치들은 나스닥 지수에 내가 최적화를 시켜놓은 수치들이야. 이 수치들을 가져가서 이제 개별 종목에다가 대입을 해보는 거는 자유기는 한데, 각 종목마다 종목에 따른 특성 그리고 수치가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참고하면 되고, 그리고 누누이 계속 얘기하지만 나스닥을 중심에다 두고 얘가 이제 대응해야 될 구간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때 다 같이 다른 종목들도 그냥 다 같이 그때 대응하면 돼. 그래서 나는 요새도 계속 다른 종목 안 보고 나스닥만, 오로지 얘만 보고 있잖아. 그러면 먼저 피보나치부터 그려볼게. 피보나치는 영상 봐주던 친구들이면 많이들 그릴 줄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최저점이 아니고 추세가 시작된 지점부터 최고점까지 긋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피보나치 그려서 보니까는 요 구간 그리고 요 구간 요런 데서 대응했으면 굉장히 괜찮은 자리들이었다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래 이 자리도 대응하는 자리였는데 이번에는 대응하지 않을 만한 근거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어. 근데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남기자고 하면은 너무, 오늘 목표가 최대한 단순하게 남기자. 지금 마음도 시끄럽고 머릿속도 복잡할 텐데 최대한 단순하게 남기자. 이게 목표인데 단순하지 않아지니까 요 얘기는 안 할게. 필요할 때 다시 하기로 하고, 일단은 요렇게 보면은 피보나치 도구 쓸만한 도구구나 요거 확인해보고 뒤로 돌아가서 한번 다시 볼까? 피보나치가 위기 때마다 어떻게 쓰였었는지 한번 백테스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앞으로 좀 돌아가서 보면, 아이고 너무 앞으로 돌았다. 여기서 보니까 추세가 시작됐던 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고점까지 그었을 때, 코로나 때에도 적정한 위치들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이 됐었고, 이전에 2018년도 요때 미중무역 때는 어떻게 쓰였나 보니, 요때도 쭉 2018년도 때 요때는 어떻게 쓰였나 요거 한번 봐볼게. 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우리 추세가 시작됐던 점부터 최고점까지 여기겠다. 뿅. 이렇게 하면은 요때도 쓸만한 구간들을 알려줬었고, 그리고 요때 계단식 하락의 마지막 요때는 또 어떻게 쓰였는지 요거 한번 더 보여줄게. 요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때도 되게 피보나치 적절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졌었거든. 피보나치가 얼마나 괜찮은 도구인지 알겠지? 그래서 지금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제 그려볼 건데, 지금의 추세 시작을 보기 위해서 2시간 봉으로 한번 보고, 추세가 여기서부터 시작됐구나 확인을 하고, 제일 또 최고점에다 찍어주고 일봉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짠! 여기서 한번 또 다듬어 줄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일봉상에서도 잘 맞아.
확인해 보면 되고, 그러면 우리의 대응 구간이 만들어졌어. 앞으로 대응해야 될 구간? 심플하게 딱 나왔지? 여기하고 여기야. 끝! 원래 맨날 이렇게 그어놓고 대응 구간 가격대도 같이 불러주곤 했는데 오늘은 안 불러줄 거야. 진짜로 관심 있고 나 작전 잘 짜봐야지 하는 친구들은 트레이딩뷰 직접 들어가가지고 피보나치 직접 그려봐. 그게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여기까지가 첫 번째 피보나치 전략이었고, 이제는 두 번째 전략, 이거는 피치포크 전략. 요거 한번 해보자. 그러면 피치포크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 피치포크는 왼쪽에 탭 세 번째 보면 피보나치 되돌림 그 아래 피치포크가 있어. 요거 선택을 해가지고 이 전 추세, 이 바로 전 추세의 저점, 최저점, 고점, 그리고 최저점, 요렇게 찍어가지고 사용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피치포크들이 정말로 쓸만한 건가? 얘도 백테스팅 한번 해볼게. 그래서 2018년도 계단식 하락의 마지막 여기 추세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볼 거고, 여기서도 저점 뿅, 최고점 뿅, 그리고 최저점 뿅, 이렇게 찍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오, 요 채널의 선들을 분명히 유의미하게 여기 저 저항 맞고 저항 한 번 더 맞고 지지하고 여기서 지지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의미있게 쓰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이러다가 위로 또 오버하는 해피한 모습도 보여지지만, 이때는 코로나 하락 때는 코로나 하락 저점까지도 얘가 잡아냈다. 요거를 봤을 때, 오, 피치포크 쓸만한 도구 맞네. 이 정도면 검증됐지. 사실 나는 피치포크 사용할 때 요렇게 한 채널만 그리진 않거든. 내 영상을 계속 봐준 친구들이라면 알겠지만, 의미 있는 전고점, 그리고 하락이 시작된 곳의 고점, 그리고 최저점. 이야. 이런 식으로 찍어가지고 사용을 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채널 뭐 몇 개를 그려서 같이 보면서 사용을 하는데, 오늘 나의 목표는 뭐다? 최대한 단순하게 간단하게 남기는 거, 그게 목표이기 때문에 오늘은 한 채널 가지고만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은 오늘로 다시 돌아가 볼게. 뿅뿅 뿅뿅. 그래서 오늘로 돌아와서 오늘도 이전 추세의 저점, 고점, 최저점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려놓은 거고, 근데 요거에다가 채널 확장을 조금 더 시킬 거예요, 이번에는. 왜냐하면은 피보나치 그렸을 때 저 아래 영역까지 이제 대응 구간이 있었으니까는 피치포크도 채널 하나를 더 확장을 해보자. 더블 클릭을 하면은 설정창이 뜨는데, 지금 이때까지 설정해 놓은 게 0.5, 0.75, 그리고 1.5, 1.75 요렇게 채널을 확장을 해놨고, 여기서 이제 채널 하나를 더 열 거야. 2.5, 2.75 이렇게 해가지고 열어서 볼 거고, 0.5, 1.5, 2.5는 얇은 선, 0.75, 1.75, 2.75 얘네는 굵은 선으로 나는 표시를 해놨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확장을 땅 했어. 그러면 딱 봤을 때, 오, 위에 세 줄, 아래 세 줄이 있군. 요게 딱 보이는 거고, 이렇게 봤을 때, 대응은 어디서 하면 되겠어? 각 채널의 하단, 둘, 셋. 여기서 대응하면 된다. 피치포크 사용법 끝! 세 번째 전략, EMA, 이평선. 요거 얘기를 해볼 건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평선이 무슨 이평선이야? 이평선 지금 다 벗어났거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내 이평선이 좀 특별하다고. 내가 이평선 두 부류로 사용한다고 했잖아. 첫 부류는 중단기, 요거는 평시 상황.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초장기, 전시 상황, 위기 상황에 쓰는 애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 얘네야. 지금 남겨놓은 요 내 이평선을 어떻게 썼는지 백테스팅 한번 해볼게. 쭉 시계를 돌려서 위기 상황 때 얘네가 어떻게 쓰였지? 보니까 코로나 때 내려갈 때도 한 번씩 디디면서 지지받으면서 움직였고, 충분히 의미있게 이때도 사용을 했었고, 2018년도 이때 계단식 하락 때도 보면은 지지받아가면서 떨어지고, 올라갈 때도 살짝 저항 받아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고, 그 이전으로도 시계를 돌려서 보면은 이때도 한 번씩 지지받고 저항받고 이러면서 되게 의미 있게 썼거든요. 얘는 뭐야? 변태 같은 애가 하나 있네. 쭉 돌려보면은 이런 초장기들은 앞으로 돌려봐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의미 있게 계속 사용이 되어 왔었거든. 이거는 계속 백테스팅 하면서 거의 1일 단위로 계속 테스팅을 해가면서 내가 조절을 해놓은 거여서 저렇게 설정값이 맞게 된 거고, 그러면 다시 돌아왔어. 어떻게 써먹으면 되겠어? 굉장히 단순하지 얘도? 그러면 요 이평선에 왔을 때, 여기 왔을 때, 여기 왔을 때 사면 되겠군. 그럼 얘는 뭐야? 얘는 레버리지 전용 이평선이야.
무슨 말이냐? 라고 하면은 코로나 때 보면은 여기까지 마지막 선이 민트색 선이잖아? 요 형광 라임색까지는 안 내려왔었는데 TQQQ 같은 경우에 보면 야 TQQQ 같은 경우에 보면 얘는 요거까지 사용을 했거든. 그래서 얘는 레버리지 전용 이평선으로 내가 요거 하나 그어놓은 것도 있어. 이런 식으로 썼었거든. 오! 뿅! QQQ로 다시. 그러면 설정값이 무지무지 궁금하겠지? 그럼 GPO 검색을 위해서 슬래시 버튼 누르면 이렇게 뜨고 7EMA 그러면 쭉 여러가지 뜨는데 여기 7EMA 하고 소문자 S가 붙은 라지스타 C가 올린 게 있어. 요거를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떠. 짠! 이렇게 뜨는 거고 나는 최대한 무료로 이거를 사용했으면 좋겠어가지고 얘도 그냥 이렇게 하나만 띄울 수 있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벌써 이미 유료 결제했다는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이게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저는 열심히 남겨볼게. 그러면 다시 7EMA 띄운 거에서 이렇게 설정창을 키면은 이렇게 나와. 인풋에서 설정값을 변경할 수 있고 모습 여기 들어가면은 4개만 띄우고 3개는 없애고 요 4개도 컬러 뭐 자기가 원하는 걸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러면은 해놓고 설정값은 어떻게 바꾸냐? 설정값은 343, 511, 763, 1344 요렇게 설정해가지고 띄우면은 나랑 똑같이 요렇게 뜰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다음 대응 지점은 어디구나 하고 딱 보이지? 여기 요 지점 요 이평선이 될 거고 이게 근데 지금 보이는 게 있어가지고 얘기를 할게. 이평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지를 짱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여기서부터 지지받아서 딱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잘라먹는다라고 해야 될까? 이평선 잘라먹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 다음 구간까지 대응 염두에 두고 각오를 해야 되는 모습인 거고 피보나치 한번 그려볼게. 여기서 피보나치 그려보니까 이평선 진행 방향을 보니까 얘가 대략 쭉 진행하면 1.414 라인 294.38달러 여기쯤까지 같이 올라올 것 같아 보이네. 지금 이평선에서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 그래서 그냥 보여서 얘기해봤고 그러면 요약 정리해보자면 EMA 장기 초장기 EMA 이렇게 띄워놓고 여기서 사면 되겠지? 그러면 EMA도 끝! 그리고 궁금할 것 같아. 보통 2평이라고 하면 단순 2평 SMA 많이 쓰는데 내가 EMA를 쓰는 이유는 그냥 이게 더 잘 맞아서야. 그러면 오늘 전략 3가지 얘기해봤어. 다시 복습해보면 피보나치, 피치포크, EMA 이렇게 3가지를 얘기를 해봤는데 이 셋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선택해가지고 개만 써. 사실은 3가지를 중첩해가지고 합창할 때만 사.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몇 번 얘기해봤는데 안 되는 것 같더라고. 보다가 지금은 EMA로 사고 지금 피치포크로 사고 결국에는 이렇게 가는 것 같으니까 그냥 3개 중에 하나만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대입해서 사면 될 것 같아. 오늘 이 주제로 얘기를 하게 된 게 사실 차트 보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 정도 막 떨어지니까 보더니 우리 미국 믿죠? 이제는 지금 맨날 박앤 세일을 맨날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사 모으면 됩니다 세일이에요 막 이런 얘기만 자꾸 하니까 조금 화나더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무지성 매수는 아닌데 차트 보던 사람들이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간 그러면은 내 대응 전략 그냥 다 공개한다 이래가지고 찍었는데 이제 나 이 트렌드 끝날 때까지 뭐해 얘기 다 했어. 그러면 나 이제 내일부터는 뭐하지? 내일부터는 댓글만 읽을 수도 있어. 그럼 오늘 댓글 한번 볼까? 왼손 방패님, 나는 19년 10월쯤 주식을 시작을 했고 코로나 터지고 나서 미국 주식을 병행했었어. 시드는 점차 커져서 코로나 전보다 5배 이상. 잠깐 집어넣은 돈이 그렇다는 거야? 오해 말았죠. 그리고 주식은 사놓고 보기만 하고 대응 자체를 잘 안 했는데 도화씨 덕에 내가 잘못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됐지. 그래서 이번에 모든 종목을 팔아치운 것도 딱 그거야. 대응하기 위해서 많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더라. 이전에 종목 판 거 오늘 보니까 36개더라고. 이건 정말 아니야. 남들이 좋다는 거 사기만 하고 대응 안 하는 건 큰 문제라고 느꼈어. 라고 얘기해줬어. 그래서 왼손 방패가 이제 약간 쭉 나의 이야기는 이래 라고 써줬는데 내가 이걸 보면서 눈이 갔던 게 왼손 방패는 장기 투자자의 저항이 충분하다 라고 얘기해주고 싶었어. 그냥 주식은 사놓고 그냥 포기만 하고 대응을 안 했다는 걸 보고 사람들 보고 있으면 보기만 하는 걸 못해. 막 간질간질하고 막 마음이 왈랑왈랑 해가지고 막 간단 말이야.
선을 묶어놔야 되나 싶게 하는데 그냥 대응 안 하고 지켜봤다는 거 보니까 장기 투자자의 소양이 아주 충분하다. 그러면 왼손 방패는 U 프로랑 QLD 요걸로 해보면 어떨까 투자를 이런 생각을 살짝 했었고, 그리고 레버리지를 하거나 아니면 종목을 되게 많이 굴리게 되면은 나는 더더군다나 신경 많이 쓰고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포트 정리도 할 때 종목 선정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고 대폭 좀 줄인 거란 말이지, 나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그리고 우리 왼손 방패도 이제부터는 대응 잘 해나가면서 즐겁게 같이 주식 투자 해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목표 남긴 거 내가 영상에 박제해 놓을게. 우리 27년에 확인해보자. 왼손 방패의 목표는 27년은 10억 화이팅! 확인해보자요 나중에. 알았지? 유진이, 그래 맞아, 원칙을 고수해야지. 나도 도아씨 말대로 피보나치 가격대 보면서 대응한다 생각하니까 좀 걱정이 덜 되네. 오늘 맞아, 피보나치하고 피치포크하고 EMA까지 얘기해봤으니까 더 마음에 드는 전략 있으면 또 선택해서 해보면 될 것 같고, 잘은 모르지만 시장이 공포를 주고 반전하는 것 같은데 아직 더 줄 공포가 남았나? 더 주기만 해. 남은 돈으로 널 사버릴 테다 덜덜덜 하고 있다고 남겨줬고, 주식하는데 친구가 없어서 외로워. 우리 친구 하자. 그래 유진아, 우리 친구해. 진돌이, 나는 멘탈이 강한 건지 아니면 소액이라 그런 건지 걱정이 없는데 다들 잘 대응해서 대박 나시길 바래 라고 얘기해주는데, 사실 소액을 굴리는 사람이어도 나는 큰 돈을 굴린다 생각하고 대응해야 될 전략은 똑같다 라고 생각을 해. 그게 아니고 나는 소액이니까 여기서 퐁 몽창 넣는다, 괜찮아 이러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나중에 시드가 커져도 그 습관이 그대로 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소액이어도 나는 큰 돈을 굴리는 사람이니까 잘 나눠서 투자 잘해야지, 요렇게 투자 습관을 잘 들여놓으면 나중에 도움이 크게 될 거야. 그런 면에서 진돌이는 멘탈도 좋은 것 같고 분할 매수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잘 될 거야. 그리고 NHS님, 고마워 도아씨. 우리 와이프도 도아씨 채널 알려줬더니 좋아하네. 와이프님 안녕하세요. 항상 잘 보고 있어. 그리고 찐 걱정해준다고 했는데 당연히 걱정이 돼. 사실 우리 얼굴도 한 번 안 봤지만은 계속 이렇게 나한테 밥도 사주고 막 일당도 챙겨주고 커피도 먹으라고 챙겨주고, 거기다가 댓글들도 다들 너무 마음을 남겨주니까 진짜 친구들 같단 말이야. 근데 유튜브들도 분명히 여러 가지 많이 볼 텐데 오늘 보니까 진짜 태세 전환하신 분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 곳곳에서 막 차트 열심히 분석하시다가 여러분 안 믿어요? 지금 박앤세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안 사면 언제 사요? 막 이런 얘기들 하니까 나도 롱스톤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투자하는 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거기에 휩쓸려서 전략 없이 가면 큰일 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그냥 다 오픈해봤어. 최대한 단순하게. 영님, TQ에 넣으려고 아껴둔 돈을 국장 대형주가 너무 빠지길래 야금야금 넣다 보니 현금이 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보니까 국장 하는 사람들도 은근히 많은 것 같더라고. 근데 사실 나는 국내장은 전혀 관심이 없어가지고 차트 수치값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짠 전략들 국내장에서도 차트 분석 통해서 수치값 조절하고 해보면은 분명히 쓸만한 전략들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는 국내장도 그냥 전략 없이 하지 말고 전략 한번 세워가지고 계획대로 가면 좀 더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조금 걱정돼서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면, 내가 말한 수치값들은 나스닥 지수 요거에 특화돼 있고 아주 최적화된 수치들인 거고, 나스닥을 대응해야 될 때 다른 종목 다 같이 그냥 타이밍 맞춰서 대응하면 된다. 내 지론은 이거야. 그리고 ABS님, 멘탈 관리 고마워. 오늘부터 더 춤해야겠다 라고 얘기해줬는데, 오늘 춤해야 될 근거는 피치포크 채널에 있어. 그래서 기준을 피치포크 채널로 정했다 그러면 요거 하나만 밀고 나가고, 정말로 내가 지금 오늘 말한 세 가지 전략을 이렇게 겹쳐가지고 나는 셋이 합창할 때라든 이렇게 잘 써먹을 수 있어 이럴 자신이 없다, 보다 보면 또 간질간질해서 요거 말해주는 것 같은데 하고 이 기준 저 기준 할 것 같으면 기준 하나만. 그럼 오늘 추매한다? 그러면 ABS가 기준 잡은 거는 피치포크니까 얘로 끝까지 밀고 나가야 돼. 알았지? 그리고 다음에 TM4 Please stop, I'm scared at this rate we will all die. 우리 다 죽어 라고 남겨줬고, 아니야 죽지 마, 전략 있다고 아직. 그리고 이한님, 어제 계획대로 39.5에 티켓 담았다고 축하해줘. 오 축하해.
계획대로 매수했다라는 건 진짜 축하한 거고, 오늘 내가 3가지 전략 남겼으니까는 전략 어떤 거 사용해서 갈 건지 각자 댓글에다 남겨보자. 너무 재밌겠다. 그치? 그리고 나중에 내가 계획대로 잘 하고 있나? 요것도 복귀해 볼 수 있고 말이지. 그리고 이하가 오늘 39.5에 담았다라는 거 보니까 피보나치상으로 1라인 요거를 해가지고 계획을 잡았던 것 같은데, 이후에도 계획대로 잘 했으면 좋겠고, 시드 쪽에서 들어가고 있나 보다. 그리고 해뜬 날이 오겠지님. 하락할 줄 예상은 했는데 그래도 빠지다가 저점에서 끌어주겠거니 했는데 너무 심하게 빠졌네. 1년 넘게 공들여 모아온 계좌가 잘 버텼는데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섰나요? 언제까지 떨어지려나? 그래도 좋은 날이 오겠지? 모두 힘내시다 라고 달아주셨는데, 1년 넘게 공들여온 계좌가 인제 마이너스면은 그래도 이때까지 너무 대응 잘하고 저점에서 포지션 잘 잡아놨던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현금까지 있다 그러면은 베스트. 앞으로 또 대응 전략 잘 짜서 가면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고, 그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너무 바로 앞만 보지 말고 조금만 더 뒤를 조금만 더 멀리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괜찮은 자리에서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닉네임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잖아. 해뜬 날이 오겠지. 그리고 이어서 케니 각자 방식에서 벗어나 도화 가이드를 따라하긴 시간이 걸리는 듯해. 나도 그렇거든. 사실 3월 말에 비중 정상화 하라고 노래 불렀을 때도 고집 부리다가 뒤늦게라도 비중 정상화 했는데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얘기해줬는데 요거 기억이다. 그치? 요 반대로 요 피보나치 이렇게 그려가지고 0.618 라인 여기는 나한테 비중 정상화해야 되는 구간이야. 비중 정상화해 라고 계속 얘기했었는데 아마 요거 대응을 잘 했었다고 얘기를 해주는 것 같고, 그리고 2가지 질문이 있어. 도화가 얘기하는 매매 기법인 매수 시점마다 비중을 어떻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얘기를 해줬는데, 사실 피보나치를 내가 이렇게 그려놓잖아. 아까 피보나치 그렸던 거 기억하면은 내가 0.236하고 0.382 얘네는 아예 활성화하지도 않았던 거를 기억할 수 있을 거야. 나한테는 저기는 대응하는 구간이 아니거든. 근데 요때 얼마 나는 떨어지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하도 여기서 사요 계속 물어봐가지고, 그러면 기준을 잡아보려고 236하고 382를 켜보면서 아직 여기도 안 떨어졌어, 얼마 안 떨어졌어 얘기를 했었던 거고, 만약에 이 추세를 지켜서 계속 올라갈 것 같으면 382 확인하고 그때 그러고 이제 다시 올라간다라고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봤던 거지. 그러면서 너무 포모가 온다 하면은 0.382 요 구간에서 3배도 말고 그냥 QQQ나 QLD 1배수나 2배수로 대응을 하고, 정말 포모 방지용으로 소액만 들어가지 비중 절대 씻지마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그러니까 나는 382 0.236 여기서 대응 안해. 안하고 이후에 0.618 0.786 여기서 대략 한 50에서 70% 정도, 그리고 그 이후를 위한 비상금으로 30-40% 남겨놓고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거든. 비중에 대한 얘기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그치? 그리고 2번째 질문은 계속 보니까 SQQQ도 피보나치로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욕심일까? 이거는 욕심인 것 같아. 포지션은 한 방향을 보면 그냥 한 방향 그대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나는데, 만약에 추세 상단이다 라고 하면은 잠깐 해볼 수는 있지만, 왜냐면 나에게 가장 최대 약지는 추세 상단이거든. 추세 상단만 보면 불안해. 지금보다 훨씬 더 불안해. 너무 높은데? 이러면서 키가 작아서 그런가? 아무튼 그래서 한쪽만 보고 SQQQ나 뭐 그런 인버스 같은 거는 정말 추세 상단일 때 아주 잠깐 정도? 요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뭐 차트 보는 눈이 탁월하다 해가지고 해지용으로 약간 하락폭을 줄여보자, 완충제를 한번 시켜보자 하는 용도로서 하는 거는 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인버스로 한번 한탕 벌어볼까 하는 생각은 나는 잘 모르겠어. 찰리님, 도아씨, 원트 이 자리에서부터 들어가면 완전 꿀인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원트 자리 보니까 그렇게 물어볼 만은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나스닥 요거를 메인에다 두고 얘를 대응해야 될 때 그때 같이 대응하면 될 거야. 그러니까는 이 가격대 완전 꿀인가? 라고 생각하는 거는 오늘 전략 3가지 남겨놨으니까는 각자 차트에다가 이렇게 그려보고 전략 세우면은 나만의 전략이 깔끔하게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다시 한번 말할게. 원트 역시도 큐큐큐랑 같은 타이밍이 대응하면 돼. 알았지? 그리고 ETS님 망한 것 같아. 나는 코로나로 휘청일 때 미장을 시작했는데 그때보다 훨씬 힘든 것 같아. 미중 무역대랑 비교하면 어때? 라고 물어봤는데 뭐 미중 무역대랑 똑같지 뭐. 그때도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어. 뭐 한번 겪어왔다고 이제 괜찮아 그렇지는 않더라. 진짜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든 것도 맞아. 코로나 때가 차라리 그냥 이렇게 됐는데 계단식 하락 진짜 기간 조정이 이래서 힘든 것 같아. 힘든 거 맞아. 힘내. 괜찮아. 제임스 팡님 지금 듣고 있는 노래 정 맞은 것처럼 우리 가슴이 너무 아파 어때? 위로가 됐어? 나 얼굴 빨개진 것 같아. NHS님, 현재 QQQ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1.618랑 1.786 사이네. 좀 전략을 세우기가 뭐한데 나는 이렇게 분할 매수할 건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남겨줬는데 오늘 이런 전략들에 대해서도 나한테 댓글들로 많이들 물어보거든. 근데 나의 최대 전략을 오늘 남겨봤어. 아주 최대한 단순하게 남겨봤으니까는 전략 요걸로 오늘 답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 혹시 아니 아직 모자라 더 확실하게 이거 한번 다시 봐줘 라고 하면은 댓글 또 달아줘. 한번 볼게. 그리고 좀 미안했어. 리아님이랑 코미국님 낑겼다가 심하게 빠졌다. 그리고 코미국님은 뭐라도 좀 해보라고 하니까 급락이 나왔네요. 미안. 그냥 낑겨 있으라고 할걸. 그래서 리아님은 비상금 오늘 털까 하다가 참았어. 아마존이 기다리고 있어서 우프다 우퍼. 비상금은 정말 끝에 끝까지 남겨놔야 돼. 비상금이 살려주는 돈이 될 수 있으니까 오늘 전략에 대해서 얘기해봤으니까 요 전략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비상금을 어디까지 아껴놓을 건지 요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코미국님 쪽슬 너무 싸다. 더 싸질 것도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고 도 빵구 물렸다. 암만 생각해도 꽃밭이 안 되더라. 내 기준에 빵구 이달 말까지는 12.4까지는 올려줘야 될 것 같아. 월봉 마감이 12.4달러 아래가 되면 아무래 라고 얘기 또 견해를 한번 남겨줬고 지저스 맙수사님 이번엔 비중 정상화가 궁금해요. 이렇게 넣었다고 볼 때 리버스 0.618인 매도 시점이 왔을 때 내가 비중 정상화라고 말하는 그 구간이 왔을 때 70% 물량을 털어내는지 아니면 이걸 또 분할 매수하나요? 이게 매도 기준이나 시점 비율은 아직 어렵네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분할 매도해. 언제나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요 매도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게 저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 이 계획을 세우기가 좀 일러서 매도 계획도 세워볼 만한 때가 되면 그때 이야기할게. 그때까지 무슨 얘기하지. 그리고 미들킹님 영상 보는 동안에 마음이 놓이는데 장 날아가는 거 보면 시드가 별로 안 남아서 무서워. 이런 얘기 종종들 하거든. 나 현금 비중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떡해요. 시드가 이제 얼마 없어요. 또 뭐 이제 다 썼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나는 그런 얘기에는 해줄 말이 현금 뭐 구해야지 뭐 어떡해 이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 감히 손절하라는 얘기도 할 수가 없고 그냥 이런 얘기를 보면 또 드는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내 턴을 쉽게 종료하지 말고 전략 끝에 끝까지 비상금 꼭꼭꼭 남겨놓고 나를 살려주는 돈이다 생각하고 꼭 비상금 들고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낮에도 국장으로 멘탈 털리는데 미들킹님도 국장도 하시는구나. 다른 유튜버들은 SOXL 존버 장투는 망한다는데 도아씨도 같은 생각인가? 그거는 SOXL 차트를 보면 답이 나오는 것 같아. 우상향 쭉 하고 있었고 시드가 얼마 없어서 존버해야 될 것 같은데 우울하네. 우울해하지 마. 근데 미들킹님 답은 나왔네. 시드가 얼마 없어서 존버해야 될 것 같은데 답은 이미 나온 것 같아. 그리고 보니까 낮에는 국장에서 털리고 밤에는 미국장에서 털리고 이 얘기를 보니까 롱에이셔서 털리고 스윗에서도 털리는 바코드 씨가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얘기 드는 게 SQQQ 얘기도 많은데 그러면은 SQQQ 전략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드네. 생각 한번 해볼게. 혹시 관심 있으면 댓글 달아줘.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다 하면 준비 한번 해볼게. 그리고 철망님 TQQQ는 35달러, SOXL은 19.5달러의 올인입니다. 안돼! 안돼! 이거 SOXL 지금 보니까 1.414, 19.55달러 요 정도에 지금 걸어놓은 것 같은데 QQQ로 봤을 때 아직 더 떨어질 수 있거든? 저때쯤 왔을 QQQ가 만약에 1.414 요 구간에 왔을 때 SOXL 어디에 있을 것 같아?
그거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비상금 꼭 남겨놔야 돼. 우리는 안 돼, 아직. 비상금 남겨놔. 계속 얘기할게. QQQ를 기준으로 QQQ 대응해야 될 때, 그때 반등 가능성이 있는 데까지 왔다 하면은 그때 이제 대응을 하는 거지. 비상금 그리고 끝까지 꼭 남겨놔야 돼. 알았지? 비상금 쓰는 라인은 사실 오늘 내가 전략 3가지 남겨봤는데 피보나치 상에서는 1.27, 1.414, 1.618, 1.786 여기가 비상금을 이제 2번에 그것도 나눠서 쓰는 되거든. 뭐 피치포크가 됐든 아니면은 이평선이 됐든 나머지 2라인에서는 비상금을 쓰는 라인이니까 그때 올 때까지는 비상금 꼭 남겨놔야 돼. 올인하지 마. 알겠지? 내가 뭔가를 감히 해라 하지 마란 말 진짜 안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올인을 하지 말고 좀 더 기다렸다가 지금 QQQ 기준으로 274.5달러 1.786 라인이거든. 요때쯤 오면 나도 같이 이때는 같이 올인할게. 그러니까 우리 이때 같이 올인하자. 아직 올인하지 마. 사직의 중심에서는 얘네들 왜 이렇게 빼는 것 같습니까? 이거 무슨 생각으로 밑으로 쏟아부는다 보십니까? 이거 개미들 계좌에 대한 노골적 불만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식빵 얘기하는데 격했다. 사실 나 요새 진짜 뉴스를 정말 안 봐가지고 왠지 모르겠어. 근데 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대응밖에 없으니까는. 그래서 오늘 깔끔하게 전략 3가지 한번 소개해봤으니까 사직의 중심에서 또 조금 진정하고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재밌다. 그리고 이분은 어떻게 읽어야 되지? 포이유이 암튼 주식 유튜버들 앞으로 시달려서 떠난 사람들 많은데 2년 동안 혼자 공부한 것보다 도아님 보고 많이 배웠어요. 오 이렇게 좋은 말이 고마워. 악플 신경 쓰지 말고 오래오래 많이 가르쳐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약간 내 자랑 같지만 신기하게 내 영상에는 그렇게 악플이 많이 안 달리더라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맞아, 나도 주식 유튜버들이 악플 때문에 시달려서 떠나는 사람들 많은 거 보고 되게 서운했어. 뱅브르 아저씨 업 트렌드 다운 트렌드 얘기하는 거 진짜 재밌게 들었는데 내가 오늘 사실 시작할 때 뭐 태세 전환하는 사람들 차트 보다 갑자기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사람들 보고 화가 나가지고 얘기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근데 유튜브를 올린다라고 하는 건 진짜 머리 터지게 고민을 하고 정말 용기 내가지고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랑 다른 의견이라고 해가지고 뭐 악플 달고 욕하고 그럴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냥 들어서 내가 타당하다 생각하면은 판단하는 거는 각자 보는 사람들 자기들 몫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나는 롱스톤이긴 하지만 대폭락을 보는 분의 견해도 있어가지고 정말 이 사람의 말처럼 대폭락이 일어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거를 주제로 또 대폭락 매뉴얼이라고 영상도 한번 만들어 봤었거든. 그냥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질문하는 사님 오랜만이에요. 아이고 무서워라. 이미 몰빵하여 사고 기대어하는 좀비여요. 밤만 되면 크악 하신다고. 현금 시드가 없으시군요. 현금 시드가 없으신 분들은 정보하시거나 어떻게 현금 마련하셔야. 그리고 춘나니님 MACD도 단기, 중기, 장기겠지? 설정법도 시간 나실 때 한번 남겨주세요 라고 얘기인데 알겠어. MACD도 일단 접수는 할 건데 지금은 좀 더 단순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오늘 단순한 전략 3가지 한번 소개해봤으니까 한번 참고해봤으면 좋겠고 미스테아리아님 볼 때마다 연예인 피가 흐른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윗대 집안이 음악이나 예술 예능 그런 쪽 아닌가요? 좋아요도 5개나 있어. 내가 노래하는 영상 있거든. 한번 가서 봐볼래? 그러면 오늘 댓글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 그냥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냥 미리 다 알려줄게. 차트 켜봐 이러고 오늘 3가지 피보나치, 피치포크, EMA 요 전략들에 대해서 얘기해봤고 각자 자기가 나는 이게 마음에 드는데 하는 애들 있으면은 데려가서 잘 써먹어. 그리고 나는 그럼 이거를 해가지고 어떻게 써먹을 거야 댓글로 남겨주면은 나중에 내가 계획대로 잘 했나 확인해보기도 좋고 좋을 것 같으니까 댓글 많이 남겨줘. 그러면 나는 이 추세 끝날 때까지 무슨 얘기 하나? 할 얘기 다 했는데 이 추세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치? 그럼 오늘 여기까지. 안녕!